우리는 남들이 지금 시장에 벌어지는 일에 집착하며 일희일비할 때 앞으로 기업의 실적은 어떻게 될지, 물가지표는 얼마나 내려갈지, 경제는 얼마나 침체될지, 6월쯤부터 부채 한도 이슈가 다시 거론될 텐데 세력들은 이를 어떻게 활용할지 등 3에서 6개월 후의 시장의 이슈를 생각하면서 투자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투자를 기록하는 구호gem입니다. 이번 주 들어 월요일과 화요일에 시장이 계속 흘러내릴 때 증시가 변동성을 줄이며 수렴하는 모습을 보이자 수요일쯤부터 PCE 지수 발표에 대한 선반영과 4월 실적 발표에 대한 선반영이 시작되면서 증시가 상방으로 방향을 정할 것 같다고 말했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개미들이 금요일 지표를 기다리는 동안 미국 증시는 한 발 빠르게 슈팅이 나와 나스닥이 플러스 1.79%, S&P 500 플러스 1.42% 상승했습니다. TQQQ는 5.47% 상승해 26.23달러로 마감했으며 저는 오를 때 추격 매수하지 않아 보유 수량은 1355주 그대로입니다. 이렇게 수요일 증시는 강하게 상승했지만 사실 특별한 호재가 있거나 중요한 지표가 발표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평소 저의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시장 참여자들이 3월 내내 은행 문제에 집착하며 일일비하고 금리를 50bp 올리냐, 25bp 올리냐, 동결하냐를 두고 이랬다 저랬다 할 때 저는 1분기 실적을 주목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화요일 장 마감하고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이 작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의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마이크론은 재고 상각에 따라 23억 1천만 달러, 주당 2.12달러의 손실로 사상 최대의 손실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보면 마이크론의 주가는 폭락했을 것 같지만 마이크론의 CEO가 우리는 이제 몇몇 최종 시장에서 고객 재고가 줄었다고 믿으며 수개월 내에 수요와 공급 균형이 서서히 개선될 것으로 본다라고 말하며 수요일에 오히려 7% 급등했습니다. 즉 실적이 바닥을 찍었고 앞으로는 회복될 일만 남았기에 시장은 미래의 실적을 선반영한다는 것이죠. 이를 통해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반드시 알아야 할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로 앞서 말했듯 소형은행 한두 개가 파산하자 남들이 몇몇 유튜브나 언론을 보고 금융위기가 온다면서 비관론과 공포감에 빠질 때 우리는 보통의 개미들과 같이 휘둘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처음 실버게이트 사태가 터지고 SVB 뱅크런이 나올 때부터 지난 루나 사태와 FTX 파산 때와 같이 비관론이 극심할 때가 시장의 바닥이라고 말했는데 역시 이번에도 개미들의 비관론이 가득할 때가 시장의 바닥이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며 우리는 이미 벌어진 사건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월가 세력들이 앞으로 주가에 무엇을 선반영할지 고민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주가가 실적을 3에서 6개월 정도 선반영한다는 것입니다. 마이크론은 이번에 실적이 바닥을 찍었지만 시장은 이미 6개월 전부터 이를 주가에 반영하기 시작해 바닥을 찍었습니다. 이처럼 한 달 동안 온갖 악재에도 빅테크가 강한 모습을 보이자 사람들은 단순히 금리 전망이 완화되고 채권 금리가 떨어져서 빅테크 기업들이 올랐다고 1차원적으로 끼워 맞추며 시장을 해석하고 있는데 저는 3월 내내 그동안 진행해온 비용 절감의 효과로 수익률이 개선돼서 1분기 실적이 좋게 나올 것 같고 세력들은 이 부분을 주가에 반영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남들이 지금 시장에 벌어지는 일에 집착하며 일희일비할 때 앞으로 기업의 실적은 어떻게 될지, 물가지표는 얼마나 내려갈지, 경제는 얼마나 침체될지, 6월쯤부터 부채 한도 이슈가 다시 거론될 텐데 세력들은 이를 어떻게 활용할지 등 3에서 6개월 후의 시장의 이슈를 생각하면서 투자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평소에도 종종 말했듯 반도체 섹터는 다른 기술주들을 좀 더 빨리 선행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반도체 섹터가 이미 실적이 바닥을 찍었다는 것은 마소, 구글, 아마존 같은 다른 빅테크 기업들도 조만간 실적이 바닥을 찍고 턴어라운드 할 거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마이크론 CEO는 마소, 구글, 아마존과 같은 데이터 센터 고객들의 재고 수준은 올해 말까지 상대적으로 건전한 수준에 도달할 것이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종합해보면 시장에 대한 저의 중장기적인 관점은 결국 주거비 하락이 물가지수에 반영되기 시작하면서 인플레이션은 꺾일 것이고 금리 인상은 끝날 거라는 겁니다.
또한 기업들의 실적도 바닥을 지나 서서히 회복할 것이며 수면 아래 잠재해 있는 리스크가 드러나며 금리 인하가 시작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개인들은 금리 인하가 시작될 때 시장 대폭락이 반복될 것이라고 말하지만 저는 이미 1년 넘는 긴 하락장에서 거품이 많이 빠졌고 바이든 정부와 민주당이 내년 대선을 준비하며 폭락을 막기 위해 지금처럼 빠르게 부양책을 펼치고 연준은 다시 돈을 풀어 시장이 강한 흐름을 지속할 거라 생각합니다. 늘 말하듯 진짜 위기는 이번 은행 파산같이 아무도 예상하지 못할 때 찾아오지 모든 시장 참여자들이 예상하는 금리 인하 시기의 대폭락은 결코 찾아오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수요일에 시장이 별다른 호재도 없이 강하게 상승해서 몇몇 유튜버와 전문가들은 온갖 이유를 들어가며 시장을 끼워 맞추며 설명하고 결국 주가가 오르자 이제서야 강력한 신호가 나왔습니다. 나스닥이 강세장에 진입했습니다. 라고 말하며 뒷북치겠지만 단기적인 등락에 신경 쓰지 말고 중장기적인 미국 기업들의 펀더멘탈을 믿고 마음 편히 투자하시길 바라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앞으로도 구호개미의 투자 과정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미국 증시나 투자에 대한 의견은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